최근 공개된 현무 -6의 성능을 뛰어넘는 신형 현무 -7의 사양이 밝혀지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핵전문 연구기관 MPS는 한국의 수소탄도 기술이 사실상 검증을 마쳤다고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무 -7은 기존의 현무 -6보다 더 긴 사거리를 보유하면서도 탄두 중량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8,400km라는 사거리는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주요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전략적 억제력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탄두 중량 역시 15톤급 이상으로 강화되어 기존의 재래식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현무 -7의 공개 이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국의 방어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방어망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무 -7이 실전 배치될 경우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전략적 거점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핵전문 연구기관인 MP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수소탄두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이 단순히 재래식 미사일 강국을 넘어 전략 무기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MPS는 한국이 현무 -7을 통해 탄두 소형화와 다탄두, MIRV 기술을 완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미사일 전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현무 -7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이는 동북아의 군사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전략 미사일을 통해 국제적인 군사균형을 유지해왔지만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의 전략 무기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무 -7 공개는 단순한 미사일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한국이 방산 강국을 넘어 전략 무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국이 어떤 추가적인 군사기술을 공개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안보 지형 역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전략 무기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위협적인 ICBM에 대응할 현무 미사일 체계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방위와 억제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무 미사일 체계에 대한 요약과 주요 특징입니다. 현무 -2 발사 시험 현장, 현무 미사일 체계 개요, 종류 및 유형, 탄도미사일, 현무 2, V 순항미사일, 현무 3, 운용 유형, 지대지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잠대지 미사일. 역할 및 중요성,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군이 대체 전력으로 사용하는 주요 무기 체계. 명칭의 유래, 북방, 물, 얼음, 겨울을 상징하는 사방신 현무에서 유래. 개발 초기에는 독수리 또는 천룡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기도 함. 개발 역사, 초기 시도와 자초, 1970년대 초 전략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으나 외부 요인으로 중단. 이후 백곰 미사일 계획의 후신으로 개발 재개, 현무 시리즈 개발 연역, 1986년 현무 개발 및 배치, 2001년 현무 2와 순항 미사일 현무 3 개발. 2020년 현무 개발 완료.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로 사거리 제한 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가능성 열림. SRBM 현무 시리즈, 현무 미사일의 특징, 전략적 억제 수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비핵 억제 전력.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체계, 다양한 탄도 옵션, 통상 고폭 탄도, 집속 탄도 등 다양한 탄도 탑재 가능. 사거리와 정확성에서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제공, 사거리 및 확장성,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이후 중거리 탄도탄 및 이론적으로 ICBM 개발 가능. 현무 미사일의 전략적 의미.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상징하며 주변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이후 사거리 및 탄도 개발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략적 유연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향후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과 자주 국방 실현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 실험 발사, 현무-5와 미래 미사일 개발, 현무-5 미사일은 중요한 이정표이며 향후 발전, 현무-6이 기대됩니다. 주요 초점 분야에는 탑재 능력과 차세대 미사일 시스템 개발이 포함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SRBM은 첨단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CBM 개발에는 재진입 시 극한의 열을 처리하고 정밀도를 유지하는 등의 과제가 포함됩니다. 사거리가 5,0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중국의 주요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0,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개발 중이지만 현재 그만큼의 사정거리까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적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재진입 기술은 ICBM-2 정확성을 유지하고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은 ICBM 능력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의 재진입 기술 준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와 정치적 변화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주요 미국 정당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식적인 정책은 여전히 핵 확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 지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최적의 조건에서 3에서 5년이 걸릴 수 있지만 완전한 무기를 만드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도의 핵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NPT에 참여하지 않고 국제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더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이 부족합니다. 한국이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 핵물질 확보 및 농축, 소형화 및 폭발 기술, 핵무기의 장기적인 유지 및 운용 준비 상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조사와 외교적 영향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공공 및 정치적 의지와 재정 자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글로벌 군비 경쟁 속 기회 포착. 러우 전쟁이 만든 K방산의 미래 신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정세와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안보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대영 군사평론가와 함께 현 안보 상황과 한국 방위산업의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영상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럽 안보 위기와 K방산의 기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각국의 안보 위협을 실감케 했으며 이에 따라 국방비 증액과 무기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안보 투자 증가. 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방위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 체계 도입에 관심이 높습니다. 공급망의 한계. 미국은 이미 여러 방산 계약으로 주문량이 많아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 K방산에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폴란드 사례. 폴란드는 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디펜스와 같은 업체들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 FA50의 성공과 글로벌 수출 전망. 한국이 개발한 FA50 경공격기는 최근 필리핀 전투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며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FA50은 최신 전자장비와 우수한 기동성을 갖추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어 예산이 한정된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용이성, 복잡하지 않은 구조와 효율적인 유지보수 시스템은 장기간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한 고객에게 큰 매력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실전 경험을 통한 신뢰도 상승. 필리핀 전투에서의 우수한 성과는 FA50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으며 이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추가 수출 기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유지보수, 성능 개량 등 후속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후속 서비스의 중요성. 무기 도입 이후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성능 개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IG 넥스원과 같은 업체들이 전자전, 미사일, 통신 장비 등 첨단 시스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의 수요. 중동 지역은 무기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성능 개선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 이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난 K방산은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위아와 같은 업체들이 기계부문과 정밀 부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협력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4.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협상 과정의 주요 쟁점.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장비의 유지보수 사업권 문제 등이 주요 협상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단순히 비용 부담을 전가받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업권 확보를 통해 국내 방산산업의 이익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업체가 해외 방산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